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19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이 많이 가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신월이 분명히 넘어가서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요. 더위는 아침 저녁으로 밤에는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난데없는 가을 장마가 와서 낮에는 계속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기세는 아직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주풀이부터 계속하지요. 갑인년, 병인월, 무인일, 갑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보면은 뭐가 눈에 띄나요? 제일 처음에 말할 때는 항상 사주에서 눈에 많이 보이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이는 걸 보다가 보니 이 사주는 목이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목이 많이 보인다 의미의 뜻은 오행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목은 간이지요. 그래서 간과 관련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겠다. 많다는 거와 없다는 거는 서로 어떤 흉함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따지면 통증과 관련된 질병. 그래서 이런 어떤 신경통, 때로는 관절 이런 어떤 유의 질병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육친으로 생각을 하면은 관의 의미지요.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여자한테는 직업을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한테는 배우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관이 꼭 배우자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했었죠. 관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배우자 인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 일간이 무토일간인데 무토일간을 중심으로 연과 시에 똑같이 간목이라고 하는 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관이 많음으로 인해서 직업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배우자는 여러 사람을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 관이 많고 일간을 중심으로 연과 시에 있기 때문에 재혼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절기로 따지면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었나요? 물론 봄, 여름,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고요.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간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병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가 천간에 간목과 병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졌었고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무토가 절기는 봄에 태어나서 천간에 갑병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신약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목의 기세가 많다 보니 그 강한 목의 기세를 내가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내 힘이 강한 목의 기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목의 기세가 강한데 내 사주가 신약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신약할 때는 그 목의 기세가 내가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나한테는 강하게 좋은 작용보다는 흉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운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 강한 목의 기세가 내가 신약하다가 보니 흉하게 하는 경우인데 신약하니까 강한 운이 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화토의 운을 찾는데 토의 운 그러다 보니 운에서는 내가 이 활용할 만한 기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목은 나쁘게 때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좋은 운이 안 오다가 보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역마살이 많이 있는데 그 역마살이 그래서 자기는 막 멀리 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마살이 흉하게 작용을 하느냐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를 해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각종 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도화살, 역마살 이런 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살이 좋으냐 나쁘냐 의미를 봐야지 그 살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역마살의 기세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인신사회가 역마살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역마살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폭을 키우고 여러 군데 다니고 멀리 다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는 많이 다니고 이런 직업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많이 다니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에서도 받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또 사주의 운의 흐름이 목이 갑을 가짐으로 인해서 초년에는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하기 때문에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운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도 받쳐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좋은 직업을 가졌었고요. 우리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들어가서 직업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경자년이 왔었을 때 그만둬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 그만둠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뭐 멀리 다니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지 뭐 직장 생활을 좀 했으니까 수년간 했어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수년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외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해외로 가 있는데 작년에 특히 코로나가 막 올라갔었죠.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경자년이 오다가 보니 작년에 경자년이죠. 이 경이 갑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와서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다녔었는데 다행히 뭐 올해 몇 개월 다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유럽도 크게 키우고 막 번지고 이러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뭐가 썩 잘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뭐 개인적으로 운도 26이 넘어가면서 운이 어렵게 되기는 했었다라고 합니다만은 거기다 좀 덧붙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인 흐름까지 곁들여서 자기가 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 문제가 제일 먼저 궁금하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지가 이제 전에 이제 탕화살 설명할 때 탕화살은 인호축이 탕화인데 인은 머리 분야, 오는 심장, 축은 하체, 관절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었는데 하나가 있었을 때는 그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인이 3개의 글씨가 있기 때문에 두뇌가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3차원 때로는 뭐 4차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의미의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은 뭐 먹고 자고 해서부터 돈 많이 벌고 때로는 뭐 좋은 배우자, 훌륭한 자식, 때로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인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다가 아니고 그런 뭐 돈 벌고 성장하고 이런 거 욕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재물은 열심히 벌었다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의 역할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의사주에서는 좋은 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작용이지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민년, 개묘년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더 지나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럴 때까지 가야 이제 어떤 상황대로 운이 좀 흘러갈 텐데 한 30대 넘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지금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좀 갖기는 어려우니 좋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안정적인 직장은 둘째치고라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은 공부 좀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당연히 늦게 하는 게 좋겠다. 재혼이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고 아무래도 좀 늦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어서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 사주고요.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유년 정사월 임자일 정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 보면 뭐가 눈에 띄는가요? 많이 있는 걸 보라라고 했었습니다.
화가 많지요? 화는 재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가 많은데 신약한 사주는 죄다 신약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근데 이 사주도 임자, 계유 이렇게 하다가 보니 굳이 얘기하면은 신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극신약까지는 아니지요. 또 하나는 운이 흘러갈 때 내가 신약하면은 운에서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금수의 운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금과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는 나름의 잘 흘러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직업을 지금 가지고는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29살이 돈보다는 사주의 틀을 보면은 합이 많이 보입니다. 정임합들이 보이지요. 물론 뭐 여기 정계충도 보입니다만은 합의 기세가 우선적으로 더 많이 보입니다. 더 역할이 크겠지요. 그래서 천간에 드러난 것이 합이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사람하고 따뜻하게 관계 맺게 하는 데서 관심이 많고요. 때로는 이제 사주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감성이 좀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을 보면은 제가 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임을 보면은 기의 기세를 잊지 말고 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기가 언제 오는가? 그러다 보니 10대 운에 기미대 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었죠. 아이고 10대 때 참 어려움 많이 겪어 가셨고요.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경험을 잘 넘기고 정말 아가씨 아름답게 잘 지금 반듯하게 잘하셨네요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눈물을 푹 흘리면서 자기 정말 10대 때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정말 뭐 마음이 아팠는데 뭐 그런 어떤 지금은 좀 극복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거기에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뭐 해소됐다 완전히 정리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주에 보이면은 임수는 일지에 지를 자가 있으면 이건 양인입니다. 양인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육신의 인연이 없다라고 했었죠. 특히 일지에 있는 양인의 기세는 배우자 인연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으로 따지면 사주에는 정관이 미토의 정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미토의 정관은 임과 기의 역할입니다. 김이라고 하는 거와 미는 어떤 형태로 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미루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뭐 솔직히 2017, 27살이죠. 기해년에 어떤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직장 변동도 좀 가졌었고요. 또 남친하고 관계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기와 인연을 분명히 끊어야 되고 그 만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합인데 그게 운에서 흐름을 겪다가 보니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직장 생활을 지금은 꼭 썩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직장을 충분히 다니고는 있는 상태고요. 또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자기는 뭐 사주의 흐름으로 바라보면은 이 많은 재를 쓸 것 같지요. 또 자기도 사람의 관계 맺게 하고 정이 많고 이러다가 보니 아무래도 조직은 어떤 뭐 계층이라고 하는 문화 때로는 어떤 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압적인 문화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은 오래 하시기는 좀 썩 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는 나눴었던 거 기억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몇 년 더 다니다가 어떤 상황이 올 때는 아마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장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분야 서비스 분야가 제일 좋겠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거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장사 분야로 선택하신 다음에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은 잘 흘러가기 때문에 막 그나마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계유년 무오월 무진일 신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사주에 많은 걸 보자라고 하니까 무토가 많지요. 그 다음에 유금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한가요? 신강한가요? 따졌었을 때는 이 사주는 무토에다가 월지에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강한 사주지요. 또 격으로 따지면 월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은 양인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인격의 기세는 제일 먼저 편관을 찾아야 됩니다. 사주에 편관이 없죠. 아, 편관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달릴 수 있는 기질이 있는데 그 달릴 때 브레이크 역할 같은 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세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또 편관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에서 찾아야 되는데 운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주의 다른 강한 기세를 보자라고 하면은 상관의 기세가 아주 깨끗하게 잡스럽지 않게 혼탁하지 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신강한 사주의 상관은 아주 귀한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또 상관과 정제의 기세, 또 정인과 상관의 기세. 상관이 정인이 있었을 때는 그 어떤 조합이 전문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생활보다는 내가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의 기세가 신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정인과 어울리고 정제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실제로 공부한 다음에 어떤 향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아마 이런 기세가 있다가 보니 직장생활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상관의 기세를 쓰기 위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규모가 장사적인 느낌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토가 정관의 개수라고 하는 정관을 두고 있기는 한데 정제를 두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금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 무토한테 지는 어떨까요? 재고입니다. 재고는 충을 하게 되면은 그 역할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충할 때는 언제일까요? 38대 5에 37대 5에 술이 옵니다. 충하지요? 그러면은 창고가 열릴 것인데 천간에 그 기세가 투관되어 있고요. 대운에서도 임대운이 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을 얻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은 아마 37대 5에 많이 벌어들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지 이제 배우자 운은 차라리 의유금이라고 하는 어떤 상관의 기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기세가 있는 이 지지안간에 숨어 있는 이 정관의 기세, 이 을목안에 이 을목안에 정관이 있죠. 이 을목안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무토가 을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안에 있는 기세 때문에 배우자 운연은 이어갈 거는 같지요. 이혼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무토는 간목이 좋은데 을목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정관을 두고 있다가 보니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주는 아닐 것이다. 그런 남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돈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은 무턱대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보다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인수와 상관의 기세죠. 그걸 써먹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관이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요. 운도 상관, 재물의 흐름, 그러니까 67대 운에 간목이 올 때,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올 때가 제일 흉한데, 혹은 다 지나가서 크게 문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은 대략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 기유년 병자월 김요일 갑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많은 거 한번 보죠. 토가 많고요. 세 개니까 그렇게 많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뭘까요? 기토는 천간에 병화와 간목을 두면 좋다라고 했었고 개수까지 있으면 좋은데 개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토가 겨울 태생입니다.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고요. 기토는 또 자수는 뭘까요? 천을귀인이지요. 기토는 자와 신이 천을귀인입니다. 근데
천을귀인은 자월에 태어난 기토는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형충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자모형을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자의 영향을 있기는 하지만은 형을 받아서 천을귀인의 역할은 하기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사람은 천을귀인의 재는 돈은 벌기는 했었었는데 벌면은 나가고 벌면은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화토의 운을 찾지요. 토의 운, 화의 운, 토의 운, 토의 운, 토의 운, 화의 운, 화의 운, 토의 운 이렇게 화토의 운을 찾아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씩 흘러가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재라고 하는 말은 이분은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경자년이 되면서부터 이분은 작년에 상담을 했던 분인데 경자년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전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지내다가 추석 전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사업을 그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그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묘형의 기세, 아마 자묘형의 기세, 이 상관의 기세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뭐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뭐 무난하게 끌고 갔을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어려움을 겪어갔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52대운의 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옵니다. 내년에 이민년이 오지요. 2022년은 이민년이 오기 때문에 이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지금은 뭘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차분히 계시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은 차분히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더 어떤 이민년 지나가고 나서 계묘년이 왔었을 때 그때 뭘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주를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혼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주에 보면은 뭐가 많이 눈에 띕니까? 아까 뜻이 기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덧붙이면은 이 사주는 간목하고 기토가 합하고요.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합니다. 묘와 술이 합하고 있습니다. 묘술이 합하지요. 물론 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묘술의 합이라고 하는 작용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간에 갑기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의 인연, 남자의 인연, 때로는 묘술이합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도화지합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좀 이성을 꼭 사귀고 싶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인데 어떤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기는 올 겁니다. 때를 지금은 아니고 단지 조금 때를 기다리시다가 한 내년까지 좀 이런 이민년의 운을 흉악의 운을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 개묘년 갑진년 때 그렇게 올 것이니까 올 것이니까 남자를 만나시기는 하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모대운이지요. 그래서 기와 임이 만날 때는 어려움을 겪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은 조금 때를 기다리시면서 뭐 사귀는 것까지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귀기는 하시고 뭐 결혼 혼인신고까지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뭐 이 사주는 이 정도로 보고요. 또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해년 기해월 갑인시 갑인일 을해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보면은 눈에 많이 띄는 거 해가 많이 띄지요. 해는 형입니다. 형이 인수와 관련된 형이다 보니 공부와 관련된 형이겠다. 왜 공부냐? 간목한테 해수는 문창학당입니다. 학업과 관련돼 있고 학교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게 형의 기질을 이루고 있다가 보니 또 정관과 이 문창학당이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해서 형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분은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간목은 신금이 마음에 안 들지요. 경금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 신금은 이쪽 간목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인연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에서부터 작년에 경자년, 올해 신축년 이런 어떤 운들이 오지요. 그래서 신금의 운이 오다가 보니 작년에 경자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몇 년 동안 이제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조금 이렇게 차분해졌다가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남자를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작년의 운이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올해 연초로 한번 왔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오면서 신축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남자가 한 명 조금 더 다가오기는 하는데 뭐 자기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근데 이 갑이는 고란의 기세이지요. 고란살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롭기 때문에 만나고는 쉽다. 특히 인해합 하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갑기합도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차가운 기세고 간목이다가 보니 표현력이라든가 적극적인 액션이라든가 도화살의 작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고는 싶은데 뭐 자기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해 연초에 상담을 할 때 모르는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올해 또 분명히 남자 인연이 나타날 텐데 내 눈을 너무나 이렇게 높이 보는 남자 인연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 인연은 찾지 마시고 뭐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 중에 나와 마음을 맞추면서 인연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뭐 큰 돈까지는 얘기하진 않았고요. 이제 관인 재생관의 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쭉 다니시고요. 나가라 그럴 때까지 계속 다니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오늘 사주 풀이 이렇게 영상 5개 사주를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뭐 이런 류의 스타일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사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